이번 시간은 템플릿 생성 작업을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캣파트 단품 내에서 파일 안에 피처 레벨로 적용이 되는 템플릿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파워카피나 유저 피처 형태로 적용되어지는 어, 템플릿 작업인데요. 압축 스프링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유저 피처와 파워 카피에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개의 피처의 템플릿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상단 유튜브 채널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티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채널 구독 신청해 주셔서 카티아의 최초 시작할 때부터 베이직 중요한 마우스 사용법이나 옵션 설정, 환경 설정들을 먼저 좀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충분한 스케치 반복 학습을 통해서 파트 디자인과 GSD, 그리고 지금 차후 드래프팅, 날리지 어드바이저, 어셈블리, 디지털 모크업까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실습 예제 날리지 어드바이저 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은 압축 스프링으로 지금 메인 페이지 왼쪽 그림 스프링과 오른쪽 그림 스프링 크게 직경 파이와 단면의 굵기, 그리고 스프링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파트 내에서 일정한 선을 하나 정의를 하면 카티아가 그 선을 길이를 인식해서 그거를 기본적인 스프링 형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퍼블리시 시켜준 4개의 드라이빙 파라메터 값을 조정해서 디테일한 우리가 원하는 스프링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템플릿인데요. 도면을 보고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이 압축 스프링은 하단 프랙티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랙티스 문서를 보면서 좌우 같이 단계별로 카티아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작업의 대략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인풋 라인, 최초 데이터 형태의 직선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 형태의 라인 만드는 방법도 파일을 웹페이지에서 오픈해서 갈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방식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압축 스프링의 기본 형상이 자동 생성되는 스프링 템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4개의 드라이빙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커브 요소들을 생성 후에 서피스, 그 다음 솔리드 형상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인데, 이번 압축 스프링은 시작과 끝단 부분에 평면적인 그라인딩 작업을 할 건지 그 유무도 드라이빙 파라미터 4번째 그라인딩 요소로 우리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업 전체적인 흐름 보셨고요. 스텝 1입니다. 스프링 템플릿 스타트 파일을 오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접 여기 데이터 형태의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건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첫 화면은 Generative Shape Design GSD 작업 환경에서 시작할 거고요. 와이어프레임 툴바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라인을 타입을 포인트 디렉션으로 맞춰주시고, 점과 방향을 정해준 직선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근데 포인트 요소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Point라는 Running Command 기능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Running Command. 어차피 Running Command 기능에 작업 사용 히스토리는 우리가 데이텀을 맞춰가지고
자, 부모와 자식 관계의 히스토리를 끊을 거기 때문에 자,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만들 때는 자, 러닝 커맨드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create 포인트로 000로 출발할 겁니다. 오케이. 자, 디렉션은 XY 평면을 선택해서 길이를 20mm로 할 건데요. 자, 원래 템플릿 작업하면서는 일반적으로 평면을 선택한다든지 길이를 입력한다든지 이 모든 게 그 템플릿 형태의 작업에 히스토리에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 지금 이게 인풋 요소로 첫 자, 이 데이터 형태로 출발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데피니션에서 우리가 OK를 누르기 전에 자,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이 아이콘입니다. 원래 업데이트하는 아이콘이 있는 그 툴바 영역의 가운데쯤 보시게 되면요. Create Datum이라고 아이콘 그림이 부모와 자식의 자, 링크가 걸려있는 가운데 부분을 번개 표시로 자, 중간에 끊어버리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Create Datum 아이콘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블 클릭을 자, 해버리시게 되면 차후에 만들어지는 객체들이 계속 데이터 형태로 히스토리를 끊어버리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 최초 카티아 V5가 출시됐을 때 V4 사용자 유저들이 자 예전에 V4 히스토리처럼 링크 관계 없이 작업을 필요로 할 때 간혹 이 크리에이트 데이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아이콘 눌러주시고 OK 하시게 되면 자, 히스토리 스펙트리에 보시게 되면요. 지오메트릭 셋 안에 라인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라인 아이콘이 일반적으로 와이어프레임 툴바 두 번째 아이콘하고는 달리 자, 좌측 하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번개 표시가 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토리를 끊어버렸는 자,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 유저 피처 파워 카피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첫 출발하는 객체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주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름은 스프링, 센터, 라인이라고 자 만들어 주시고 지오메트릭 셋은 인풋 데이터라고 자 네이밍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펙트리를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해서 자 적용한 뒤에도 히스토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풋 데이터 하나와 적용되는 아웃풋 데이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모두 압축 추격해서 만드는 과정을 이번 실습 과정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트 넘버는 자, 압축 스프링이라고 해서 컴프레션 스프링 템플릿이라고 파트 넘버 자 정해 주시고요. 자, 저장 한번 자 해서 자 수시로 여러분들 중간중간 작업하시면서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KT 자 지금 하단에 자 compression spring template 폴더 이름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안에 저장 자 해주신 다음에 자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스프링 센터 라인은 우리가 비주얼하게 컬러와 그리고 선의 모양도 자 이렇게 좀 변경을 한 후에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요. 또 유저 피처나 파워 카피의 템플릿 작업 만들 때는 이 기존의 XYZ인 절대평면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보이게 해놓고 작업하지만 자 이걸 우리가 사용 안 할 거면 자 이 숨겨주시는 게 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 하나 오로지 데이터 형태의 라인 하나만을 이용해서 자 최종 결과물의 스프링 결과까지를 자 부모와 자식의 그 패밀리적인 관계를 쭉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자금 요소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객체 자체가 인풋으로 사용이 잡혀버리니까 자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자, 해주는 작업, 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자, 두 번째 스텝이 이 length라는 파라메타에 매저하는 변수를 생성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명태의 센터 라인을 만든 걸 인풋으로 해서 그 선을 카티아가 지금 우리가 그려놨는 선에 카티아가 길이를 매제해서 그 길이의 스프링의 첫 번째 회전 감기는 그 회전 수를 피치 간격을 전체 길이에서 자 피치 간격과 그 다음에 스프링 하이트 길이를 매저하고 또 제일 위쪽 부분에도 이게 압축의 힘을 받지 않는 그냥 딱 고정돼서 붙어 있는 자, 형태로 자, 가운데 부분에 감긴 수만큼 압축 회전하는 수를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 룰 함수를 꺾어서 과정을 만들어 보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인풋으로 정해주는 라인의 길이를 총 길이를 알아야지만 자 그거를 세 개의 스프링으로 등분해서 자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요. 그 라인을 선택하면 카티아가 길이를 매저하는 파라미터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근데 이 파라미터 익스플로어라는 창으로 지금 만드는 걸 보고 계신데요. 자, 꼭 파라미터 익스플로어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평상시에 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아래쪽에 fx라는 열로 내려가셔가지고 자 길이 변수의 length라는 파라미터를 u 하면 만들어지잖아 그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도 플러스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length라는 길이 변수를 드래그해서 자 옮기시면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프링 데이터라는 지오메트릭 셋을 만들어서 자 랭스 자 길이 변수 한번 옮겨 보는데요. 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해서 지오메트릭 셋의 이름을 스프링 데이터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스프링 데이터. 자 그래서 여기 파라메타 집안에 있는 랭스 길이 파라메타 변수를 드래그해서 스프링 데이터로 옮기니까 자 이렇게 쉽게 옮겨지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꼭 스펙트리 바깥에 파라미터즈라는 집안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깥에 있어도 유저 피처나 파워 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에 파라미터나 릴레이션이나 지오메트릭 셋이나 스펙트리 밖에 있게 되면은 크리에이션 할 때 유저 피처나 파워 카피 만들 때 해당 작업 과정에 사용됐던 걸 모든 걸 찍어 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트리상에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이제 크리에이션 유저 피처나 파워캅을 만든 다음에 적용을 할 때도 자 결과물에 적용이 돼서 트리에 딱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스펙트리에 우리가 만들 때 선택했던 그 파라메타 릴레이션 지오메트릭 셋이 동일하게 적용 파일에도 다 스펙트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떨어지는 것도 스펙트리상에 그냥 한 덩어리로 패키지 형태로 한 덩어리로 닦는 결과물이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면 파라메타 릴레이션, 지오메트릭 셋이나 솔리드 결과물까지 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트리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도 자 우리가 기본 fx 자 파라미터 만드는 걸로도 가능하고요. 자, 이걸 다시 제가 원래대로 되돌리고 파라미터 집안을 딜리트 하고요. 자, 어디로 가면 파라미터 익스플로어라는 창이 있느냐 하면은 자, 스타트 날리지 웨어에 날리지 어드바이저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자, 지금 오른쪽 세로로 정렬되어 있는 오그나이즈 날리지라는 툴바를 제가 끄집어내 놨어요. 그 Organized Knowledge에 보면 첫 번째 아이콘 Add Set of Parameters와 Add Set of Relation은 자 그냥 트리상에 파라메타 집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dd set of parameter로 파트 넘버를 찍으시면 자, 파라메터라는 집안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파라메터 안에 또 서브 파라메터를 만들고 싶으면 또 add of set of parameter로 해서 자, 파라메터 메인 파라메터를 찍으면 그 안에 하위 파라메터 셋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relation도 마찬가지고요. add set of relation은 relation 집안 메인을 찍으면 그 메인 relation 안에 또 하위 relation이 생성되니까 많은 파라미터들 변수와 많은 릴레이션들을 또 트리상에서 체계적으로 컨트롤하려면은 자 이런 organize knowledge 툴바에 add set of parameter와 add set of relation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자 이거를 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게 parameters explorer라는 아이콘이 자 이 아이콘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자, 선택하시면 일단 파라미터 익스플로어 창이 뜨고 창이 모두 비활성화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만들어진 위치를 여기서 스프링 데이터다라고 찍어 주시게 되면은 자, 이 가운데쯤에 new parameter type로 자, 어떤 형태의 자, 변수 형태를 만들 건지를 이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knowledge device 들어오기 전에 하단 FX 기능 눌러서 자, 보는 창하고 동일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length라는 자, 길이 형태의 변수를 new 파라메터라고 만들면 바로 내가 처음에 어디에 만들어질 건지를 위치를 정했는 지오메트릭 세상에도 파라메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 또 파라메터 익스플로어 창의 장점은요. 자, 이 창 내에서 초기값 그리고 로컬 네임 이름을 다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센터 라인 랭스라고 네임을 스프링 센터 라인 랭스라고 이름을 적어 주시게 되면 자 여기에 실제 만들어진 변수의 이름도 자 바로 적용이 돼서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파라미터 익스플로어가 아니라 아래쪽 fx로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만들다가 이름 정의하고 초기값 입력하다 보면은 간혹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파라미터 지우고 수정하고 하는데 아마 공부하시는 분은 번거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파라미터 익스플로어는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장점은 이 창 내에서 밸류 값에서 바로 우리가 또 에디트 포뮬라 관계 수식을 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디트 포뮬라로 창을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이 선의 길이를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자 그 의미가 아니라 카티아가 이 선을 자 길이를 매저해 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는데 딕셔너리 사전 부분에서 매저 측정하겠다라는 매저에 자 여기 members of measure 기능에 보면요 네 번째 보시게 되면 length 길이를 자 매저하는데 갈로 안에 커브를 선택하게 되면 그 커브의 길이를 매저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셔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인풋의 스프링 센터 라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갈로 안에 자 length라고 항목이 나오면서 자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토매틱 업데이트라는 메시지 창이지 에러 창이 아닙니다. 원인 경고 창도 아니고 자동으로 이 선의 길이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거다라는 자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자 밸류 값이 20mm 이거는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로 바로 결과 값이 들어올 거고요. 그 값이 이제 여기 스프링 데이터에 20mm라고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파라미터 익스플로어 창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보시게 되면 하단에 range라고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inferior range와 superior range의 최대값, 최소값 그런 값들도 우리가 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OK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create 데이터 명태의 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파라미터로 그 라인의 길이를 카티아가 매저를 하는 자 기능의 작업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작업으로는 드라이빙 파라메터를 자, 파라메터즈에서 만들어 가지고 4개의 드라이빙 파라메터를 만드는 그것도 방금 전에 파라메터 익스플로어 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파라메터 익스플로어로 자, 지금 이 파라메터 익스플로어를 최초 만들려 그러면 파라메터 셋이 트리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거나이즈 날리지의 파라메터 셋을 자 들어가서 파트 넘버 한번 정의해 주시고 파라메터 익스플로어로 파라메터를 집안을 찍으면 이제 여기에 자 하단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FX 눌러서 만드는 것처럼 타입을 여기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어 창의 장점도 바로 타입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타입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형태의 유형이고 초기값이 얼마고 이름도 어떻게 되고 자 관계 릴레이션도 에디트 포뮬라도 여기서 창 내에서 다 그을 수도 있고 물론 GSD나 파트바디 저 영역에서도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관계 수식이나 이름이나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냥 한 창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예, 그 장점입니다. 자, 타입이 인테저 하나, 랭스 변수 두 개, 스트링 변수. 자, 그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인테저 정수형 변수 u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길이형 변수 랭스 두 개, u. 자, 이제는 마지막은 스트링으로 우리가 스프링의 시작 단면과 끝 단면의 그라인딩 작업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여부를 문자로 해서 with 싱글이 아닌 멀티로 맞출 겁니다. 두 가지를 사용자가 자 인풋 라인이 들어오면은 스프링 센터 라인 선을 찍어 가지고 기본 스프링이 딱 만들어질 때 드라이빙 파라메터의 그라인딩 여부를 묻는 자 그 항목인데요. U 해주셔 가지고 자 초기값 그라인딩 하나 엔터 노 그라인딩 하나 이렇게 두 개 자 오케이 해서 자 지금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인테저의 네임 자 네임 정해보도록 합니다. 자 네임은 넘버 오브 코일 스프링에 감긴 수를 자 네임에다가 적어 주시는데요. 넘버 오브 코일 그래서 코일 넘버 오브 코일이라는데 자 네임에만 이렇게 넘버 오브 코일 적어주고 말 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 로컬 네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로컬 네임은 우리가 유저 피처 또는 파워카피 만들 때 그 만드는 창에서 이 로컬 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네임과 로컬 네임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름을 그냥 똑같이 맞춰주시면 예, 나중에 피처 만들 때 안에서 이름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초기 값은 자 9. 그러니까 스프링의 메인 압축을 받는 영역은 9번 감기는 걸로 자 우리가 밸류를 자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랭스의 변수 형태의 이름은 스프링의 섹션 다이아메터 스프링 섹션 다이아메터 자, 역시 컨트롤 C에서 로컬 네임에도 붙여주시고요. 자, 섹션 다이아메터는 스프링이 요 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단면이 이렇게 코일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스프링 단면 1.2로 가져가겠습니다. 초기값 1.2. 자, 다음은 랭스 자, 변수에 이제 스프링의 평균 지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단면요 예, 작은 단면의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을 따라가는 이 코일의 형태의 그 직경 코일의 형태 직경입니다. 평균 지름이라고 스프링 민 다이아메터 자 스프링 민 다이아메터를 로컬 네임에도 붙여주시고 자 이 민 다이아메터는 7.8mm로 자 가보겠습니다. 7.8mm 자, 마지막에 이제 그라인딩 여부를 묻는 자, 이름이 그라인딩. 그라인딩. 사에서 로컬 네임도 가져가시고. 자, 그라인딩은 디폴트가 그라인딩 하는 걸로 밸류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자, 드라이빙 파라미터로 만든
상황입니다. 자, 오케이 하면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다음 작업으로는 자, 스펙트리를 보시게 되면 오퍼레이션 데이터로 스펙트리에 파라메터라는 집안이 바깥에 있던 게 스프링 데이터 안으로 지금 미리 들어와 있죠. 자, 미리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이 드라이빙 변수나 드리븐은 자,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추가로 만들 거가 없다면 아예 최종 결과물 아웃풋 데이터라는 스프링 데이터 안에 집어넣어 놓고 링크를 걸더라도 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예, 링크가 쭉 걸리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 스프링 파라메터의 드라이빙 변수가 또 다른 데로 옮겨져 버리면 이 위치가 처음에 링크가 걸릴 당시에 기존의 위치를 카티아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 파라메터가 다른 데로 옮겨져 버리면 링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링크를 걸기 전에 릴레이션을 관계를 갖기 전에 이미 자기가 들어가야 될 스프링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 그 이후에 링크 걸린 거는 자, 이놈이 위치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작업을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어넣는 방법은 파라미터를 정상적으로 집어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스프링 데이터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그냥 쉽게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GSD 작업 영역으로 가셔가지고 물론 릴레이션은 관계 수식을 다 걸어놓고 예, 걸리는 과정에는 바깥에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피처 템플릿 크리에이션을 할 때 다시 스프링 데이터 안으로 예, 결과물 안으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에 그대로 놔두시고 자, Alt IG로 우리가 지오메트릭 셋을 하나 만드는데요. 스프링 데이터 안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밀어 넣어 주시고 이름을 operation body라고 이름을 자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operation body. 자, 먼저 최초 on curve 포인트를 기능을 이용해서 start center point 헬릭스 자 선의 예,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릭스. 자,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지금의 이 선택 센터선을 인풋 라인을 찍게 되면요. 온커브로 자체적으로 바로 바뀌고요. 자, 여기서 제일 아래쪽 시작점을 나는 자, 스프링의 센터점으로 정하고 싶으면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은 여러분들 반드시 ratio of curve length로 커브 길이의 비율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쇼가 화살표 아래쪽에서 위로 가니까 제로 되는 위치가 되면 자 바로 제일 아래쪽 직선 인풋의 제일 아래쪽 위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스타트의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자,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센터 포인트. 자 스타트 센터 포인트 요거는 헬릭스 커브의 자 시작 원점이라고 보시고요. 자, 포인트 모양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다음 작업은 지금 인풋 라인에 노멀하면서 좀 전에 만들었던 스타트 센터 라인에 자, 노멀한 평면이 위치하도록 자, 평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타트하는 바닥 부분을 그라인딩 할 때 예, 그 그라인딩 스플리트 플랜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커브를 찍으시면 타입이 노멀로 안 잡히면 노멀 투 커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출발할 당시 스타트 센터 포인트. 자, 스프링 센터 라인 인풋 그 다음에 포인트는 스타트 센터 라인 확인하시고 오케이. 자, 노멀 플랜 투 센터 라인이라고 이름을 자 지어놨네요. 노멀 플랜 투 센터 라인. 자, 자, 요 센터 예, 플랜도 제가 이렇게 서식 좀 바꿔놓고 자 다음 작업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하나를 만들 건데요. 온 플랜 기능. 우리가 지금 노멀 플랜 투 센터 라인이라고 평면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평면에 서포트 되는 자, 헬릭스 커브가 출발하는 포인트를 지금 만들어 줄 거예요. 헬릭스 커브가 출발하는 포인트 자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들어가서 자, 평면을 찍으면 아예 자체 온 플랜으로 잡힐 거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레퍼런스라는 기준 출발점, 기준점을 자, 여기 스타트 센터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자, 그 점에서 우리가 H 값을 컨트롤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여기에 잡혀 있는 점이 뭔지를 반드시 중요하니까 자, 요게 이제 기준점이 어디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H 값이 자, H 방향으로 얼마 이동할 거냐? 그거를 지금 정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템플릿 만들다 보면은 유저 피처나 파워 카피 등을 만들 때도 이 포인트 작업할 때나 이거 보실 때 기준 포인트를 어디에서 특정 거리만큼 갈 건지 이 레퍼런스 포인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봐놓으시고요. 자, H 거리 값을 이렇게 할 겁니다. 평균 다이아메타, 스프링 평균 다이아메타의 절반 위치까지 가면 스프링이 출발하는 반지름 끝점이 되겠죠. 반지름 끝점. 자, 그래서 자, 여기 H 값에서 에디트 포뮬라로 들어가서 자, 스프링이 출발하는 그 출발 시점은 우리가 여기 스프링 민 다이아메타라고 지름 잡아놨는 그 값에 나누기 2를 해서 딱 그 지름의 절반 되는 위치의 한 끝점이 되겠죠. 그러면 3.9 되는 위치가 H 값이고요. V 값은 제로로 가서 OK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포인트가 헬릭스의 시작점이라는 스타트 포인트 이름을 자 헬릭스 스타트 포인트 첫 번째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헬릭스를 세 등분으로 나눌 겁니다. 헬릭스 첫 번째 헬릭스 그 다음에 압축을 받을 메인 헬릭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다시 평면 압축을 받지 않고 힘을 지탱할 또 헬릭스 그런 식으로 세 등분으로 나눌 건데요. 자, 헬릭스 스타트 포인트라고 만들어졌고요. 요거의 서식 포인트 모양 또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첫 번째 스타트 헬릭스 1번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헬릭스까지 만들어 보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헬릭스 커브는 아이콘이 바로 와이어프레임 마지막 아이콘 안에 두 번째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직선 방향으로 헬릭스 형태도 있고요. 스파이럴 형태로 자, 평면상에서 모기향처럼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회전하는 스프링도 있죠. 다음에 또 스파이럴 형태 스프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헬릭스 들어가서 스타트 포인트가 방금 만들었는 거 점이 될 거고요. 엑시스 축은 우리가 인풋 라인 정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기본 피치 하이트 값으로 자,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 한번 감길 그 스프링은 압축을 받을 역할의 스프링 구간이 아니고요. 자, 요 스타트 헬릭스 다음에 만들어지는 메인 헬릭스부터가 압축에 힘을 받을 컴프레션, 압축에 힘을 받을 스프링 역할이고 요거는 단지 그냥 스프링이 한번 딱 감기면서 자, 출발했던 시점 고기의 높이에 딱 그 자리에 딱 올려질 겁니다. 딱 맞게 올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피치 값이 우리가 메인 드라이빙 파라미터에 자 여기에 빈 다이아메타 요거는 이제 스프링의 이 넓은 지름이 되는 부분이고요. 스프링 섹션 다이아메타라는 게 요게 이제 요 넓은 스프링의 요 포인트에서 이제 단면 요 작은 홀이 이 헬릭스 축을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그 단면을 이야기하는 게 스프링 섹션 다이아메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피치 값과 스프링 섹션 다이아메타의 그 지름 그게
자, 피치 값을 스프링 섹션 다이아메타라고 해서 지금 여기 1.2잖아. 그죠? 그러면 출발 시점에서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아와서 다음 요 출발 시점 포인트 요 바로 위에 지금 보시면 벌텍스점이 하나 보이시는데 요게 한 바퀴 돌아가는 헬릭스를 만들라 그러면 자, 피치 값이 민 다이아메타 섹션 다이아메타 자 1.2인데 반지름으로 하면은 0.6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스프링 그 단면에 자 0.6짜리 스프링 단면 하나 만들어지고 한 바퀴 돌아서 그 위에 또 0.6짜리 반지름에 스프링 단면이 하나 만들어지면 자 어떻게 됩니까? 피치라는 거는 요 점에서 그 다음 자 한번 감긴 고기 자 중심까지 그리니까 피치를 자 이 섹션 다이아메터로 받아주게 되면은 한 바퀴 딱 돌아가는 높이나 그리고 하이트 높이도 자 요 점에서 요 섹션 다이아메터 높이까지 가는 거는 바로 이제 요 섹션 다이아메터로 1.2로 갖는 게 한 바퀴 돌고 그 피치 거리하고 같아 버리면은 딱 붙게 되겠죠. 예. 출발하는 시점과 한 바퀴 돌아가는 자 스프링의 요 단면 모양이 딱 맞닿아 있는 상태로 접하는 상황으로 자 맞춰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치 값도 보시면 스프링 섹션 다이아메터 하이트 높이도 스프링 섹션 다이아메터로 링크를 자 똑같이 두 번째 변수 형태로 1.2 하이트도 에디트 포뮬라로 똑같이 1.2 잡아서 자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요 상황이라는 거죠. 한 바퀴 딱 돌았죠. 피치와 하이트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만으로도 여러분들 자 여기 섹션 다이아메타라는 단면에 동그란 자 스프링의 단면이 자 돌아간다면 스프링의 단면이 지름이 1.2니까 반지름은 0.6이겠죠. 그죠? 그럼 요게 단면이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딱 올라오면 그 위에 단면도 0.6이 자 요 아래 0.6 그 다음에 출발할 때 0.6 그러면 이게 이제 똑같이 1.2로 맞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스프링이 첫 번째 스프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이 헬릭스 이름을 스타트 헬릭스 01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스타트 헬릭스 01. 자, 플러스 눌러 보시면 자, 피치와 하이트가 각각 1.2로 섹션과 다이아메터와 링크 걸려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